브라이덜 샤워도 사우나에서 했고 목욕하러 갔다가 웨딩 촬영을 했다. 어떤 노래를 듣거나 어떤 향을 맡으면 그 시절이 떠오른다고 네. 하는데 사우나에 가면 저는 그 시절이 생각나거든요. 퇴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내가 퇴사를 하면 사우나를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내 돈 내 땅으로 다 가보시고 네. 놀리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1위 사우나. 거기는 헤븐이에요, 헤븐. 진짜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한 단계 성장 사우나로서 그 토토노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어로 정돈되다, 몸만 깨끗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를 힘들게 하던 생각이나 건민도 씻겨 나가는 알몸이잖아요, 심지어. 그 진짜 솔직한 내 상태에서 나와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사스토리 파인더 혜민입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깊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세계만의 매력을 영업당해보는 시간, 호연지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좀 새롭게 핫해진 취미 하나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손발이 꽁꽁 추운 계절에 수족냉증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물론 나 자신과의 시간을 보내는 연습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불안감을 해소할 취미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딱인 취미라고 하는데요. 바로 사우나입니다. 좀 의외인가요? 그거 그냥 씻으러 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씻으러 가는 목욕이 아니라 엄연한 취미로서 사우나를 즐기고 있는 요즘 사우너 한 분을 모셨는데요. 사우나를 너무 좋아해서 브라이덜 샤워도 사우나에서 하고 시던 여행지도 가고 싶은 사우나를 기준으로 골랐다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체 그 매력이 무엇인지부터 사우나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까지 오늘 취미로서의 사우나를 영업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호연지기와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문난 사우나 덕후 고독한 사우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고독한 사우너님 계정을 몰래 염탐을 하고 있다가 얼굴을 잘 공개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용기를 내서 한번 나와주실 수 있냐 했는데 또 바로 흔쾌히 네. 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지금 오늘 흥분돼 있습니다. 제가 원래 얼굴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요즘 사는 제가 원래 보던 채널이기도 하고 진짜? 네, 그리고 저랑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용기 내서 공개하게 에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듣다 보면 사우나를 즐기지 않으셨던 분들도 나도 한번 사우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얘기 듣다 보면요. 그래서 사우나님 팬들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좀 살짝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독한 사우나라는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본업은 통신사에서 사업 전략? 직무를 수행한 지 9년 차 정도 되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제 스트레스가 좀 쌓이다 보니까 퇴근 후에 사우나 다녀오는 경험이 너무 좋아서 인스타 계정에 국내외 리뷰를 계속 올리고 있는 리뷰어 부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우나를 본격적으로 취미로 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토파봤는데 사우나나 목욕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것 같아요. 어릴 제가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근데 이제 취미로 인정하고 디깅한 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일단 고독한 사우나라는 이름이 또 재밌었어요. 제가 아는 일드가 생각나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그 제 채널에 대한 화자를 제가 설정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고독한 사우너라는 게 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 주신 일들을 보면 주인공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퇴근 후에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잖아요. 고독한 미식가. 그쵸. 네. 그 맛집을 그냥 사우나로 바꾼 건데 그 고독한 미식가 보다 보면 잔잔하게 위로가 맞아요. 저는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마 나랑 비슷한 사람이 되게 작은 일로 행복해하는 게 묘한 위로를 준다고 생각을 해서 나도 그런 퇴근 후에 나도 해볼 수 있을 만한 취미를 계속 올려보는 게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독한 사우나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 실제로도 다른 사람이랑 하는 사우나보다는 그 혼자 고독하게 하는 사우나를 좋아해서 뭐 두 가지 다 마음에 들어서 고독한 사우나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듣다 보니까 딱이네요. 뭔가 고독한 미식가에서도 고로상이 일을 하다가 배고파 이러면서 미식을 할 때 그 잔잔한 행복, 맞아요. 이걸 보면은 저도 같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우나를 즐기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직장인이시니까 아까 퇴근 후에 막 다니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막 바쁘면 많이 못 가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즐기시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4번? 많을 때는 어. 매일 갈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럼 퇴근할 때마다 약간 가는 느낌으로. 그쵸. 그래서 최대한 새로운 곳에 가려고 하는데 사실 직장을 아. 다니다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힘들 때나 스케줄이 안 될 때에는 바로 집 앞에 옛날에 그게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내 사물함을 갖는 거. 목욕탕에? 맞아. 그거를 한 정기권에 정기권 끊어둔 데가 끊으면, 있어서 맞아. 거기로 아예 퇴근했다가 씻고 집으로 가거나 아. 아니면 뭐 회사 근처에 있는 헬스장? 음. 인데 보통 사람들은 운동하러 간 김에 사우나를 맞아요, 하실 텐데 맞아요. 저는 사우나 시설이 되게 좋은 헬스장을 1년치를 끊어놓고 뭐 점심시간에 간다거나 네, 네. 아니면 퇴근하고 간다거나 하고요. 주말엔 여행을 많이 다니죠. 사우나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끊고 그쵸. 사우나를 하기 위해서 주말 여행을 가고. 맞습니다. 근데 계정을 보니까 되게 다양한 뭐 국내도 있고 외국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우나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실제로 다 직접 내 돈 내 땀이라고 막 써있던데 내 돈 내 땀으로 다 가보시고 네, 올리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몇 군데 정도 그러면 지금까지 가봤는지. 재밌는 일화인데 팔로워가 100명일 때 저한테 토크쇼를 제안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도 같은 질문을 받아서 그때 세어봤는데 100개가 넘는 순간 세는 걸 좀 포기했습니다. 이미 네, 예전부터. 너무 많이 다녀오기도 했고 그리고 같은 곳을 또 10번 이상 가기도 하고 그러다 그쵸. 보니까 25년만 셌을 때는 한 58곳 정도 있었고 1년에 네, 근데 이제 막 중북으로 갔던 거다 보니까 횟수로 따지면 150번, 16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1년에 반 이상은 맞아요. 사우나에 있었다.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그러네요. 아까 그 오프닝에서도 살짝 제가 언급을 한 것처럼 브라이덜 샤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브라이덜 샤워도 사우나에서 했고 목욕하러 갔다가 웨딩 촬영을 했다. 이런 맞아요. 것도 받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약간 맞아요. 되게 파격적인 기획인데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고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브라이덜 샤워는 저 깜짝 선물로 받은 거였었어요. 친구들이. 네, 그 친구들이랑 그 막 연천에 구석기 축제에 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 하고 막 친구들이랑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편의점 앞에 세우는 거예요, 차를. 그러더니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거기 이제 막 풍선이 어머 프로포즈야. 네, 프로포즈처럼 막 브라이덜 샤워 해주길래 그냥 그런 거보다 했다가 오른쪽으로 돌려보니까 그 핀란드식 사우나가 막 있더라고요. 친구들 그것도 미리 알아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맞아요. 그 제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스타 계정 운영하기 전부터 원래 좀 소문난 그렇겠네요. 네, 사우나 덕후다 보니까 뭐 제가 승진을 한다거나 뭐 생일이거나 결혼한다거나 이렇게 축하할 일 있을 때 사우나 관련된 선물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우나 관련 선물이 뭐예요? 뭐 예를 들면 하루는 또 다른 친구인데 하루 종일 저한테 선물을 해주겠는데 비밀이래요. 그래서 어디 앞에서 만나자. 뭐 학동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학동역에서 만나서 가보면 점심을 옛날에 목욕탕이었던 데를 개조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사주고 그리고 회기에 가자. 회기 가보면 1인 세신샵을 예약해놓고 저를 목욕을 시켜주고 저녁에는 막 미역국 맛집인 찜질방 데려가서 미역국 먹여주고 뭐 이렇게 하루를 사우나로 선물해준 친구도 있고 뭐 떼수건이나 바디로션 뭐 이런 거는 엄청 많이 그 집에 따로 사우나 네. 창고 같은 게 아 있어서 진짜요? 사우나 용품 모아놓은? 네, 용품을 모아놓고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렇겠다. 네. 주변에서 너 목욕 좋아하잖아, 너 사우나 좋아하나 네, 이러면서 다 맞아요. 무조건 선물을 그런 식으로. 근데 되게 감동을 받았을 것 네, 같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그걸 본인들은 취향이 사우나나 목욕은 아니었어서 찾기 되게 어려웠을 그러게요. 텐데 제가 모르는 것까지도 찾아서 선물 줄 때가 어. 있거든요. 그럴 때 되게 고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브라이덜 샤워 하는 곳은 이 사우나님이 모르는 곳을 네. 찾았어야 되니까 쉽지 맞아요. 않았겠네요. 맞아요. 제가 가는 길에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오. 되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가오픈한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감동이어서 사실 트렁크가 열릴 땐 눈물이 안 났는데 그 사우나를 보고 그때 좀 눈물이 났달까? 그럼 약간 눈물 흘리면서 같이 사우나 한 거예요? 네. 근데 친구 한 명은 아예 사우나를 못하는 애였는데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서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귀엽다. 네. 그 신혼 여행지를 고를 때도 사우나로 했다. 맞아요. 제가 이거는- 뭐 웨딩 촬영이나 신혼여행지는 이제 제가 스스로 기획해서 한 건데 목욕이나 사우나가 저한테는 취미이기도 하지만 되게 중요한 수단이기도 해요. 제 불안이 되게 높은 편이어서 사실 불안하잖아요.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그쵸, 준비하는 그쵸.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익숙한 것들을 좀 넣고 싶었고 그래서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계속 섞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설득하면서. 그래서 웨딩 촬영도 평소에 되게 가고 싶었던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목욕탕에 가자 하고 이제 그 목욕탕 근처에 있는 웨딩 촬영하시는 분을 섭외하고 그리고 재밌다. 네 그리고 뭐 신혼여행지도 거의 거기서도 이틀에 한 번씩은 네. 사우나를 해야 되니까 동선이 말도 안 되는데 가보고 싶었던 사우나는 다 갔다 왔죠. 해외에 있는 네, 곳으로? 스위스랑 베를린 와, 쪽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하다. 어디 유럽의 있어. 사우나는 또 어떨까 이러면서 이틀에 한 번씩 다녔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듣거나 어떤 향을 맡으면 그 시절이 떠오른다고 네. 하는데 일부러 사우나나 목욕탕을 제 중요한 일에 섞은 것도 사우나에 가면 저는 그 시절이 생각나거든요. 되게 힘들었을 때 갔던 사우나에 가면 아 그때 진짜 힘들었지 이럴 때도 있고 친구가 미역국 사줬던 찜질방 가면 아 이때 내가 생일 축하를 받았지 하고 그 친구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걸 좀 목적으로 하면서 신혼여행 할 때 사우나를 많이 섞어 넣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뒤 15년 뒤에 자녀랑 가게 되면 또 새롭게 느껴지지 그러네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래도록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 공간이. 사우나라는 문화가 네, 맞아요. 그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사우나 목욕탕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넣으려고 했던 걸 보면 진짜 사우나님한테 이 사우나가 가지는 의미가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예요? 그 사우나라는 공간이 되게 단절된 공간이잖아요. 핸드폰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할 거리를 먼저 생각해서 들어가거든요. 심심할 것 같아서. 실제로 제가 스스로에게 네. 해봤던 질문입니다. 네. 사우나가 나한테 뭐길래 이렇게 내가 사우나에 빠졌을까라는 질문을 되게 여러 차례 해본 적 있어요. 스스로한테. 근데 결국에는 나랑 단둘이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를 만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통 제가 혼자 가기도 하지만 누군가랑 같이 가더라도 그날의 컨디션이나 그 사람이 뜨거운 걸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혼자 남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핸드폰은 없고 사실 그 사우나 작은 방에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모래시계 떨어지는 거 보는 거 맞아요. 빼고는. 근데 보통 4-5세트 정도를 하다 보니까 심심하다 심심한 끝에 스스로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좋아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현대 사회에서 그런 심심함을 느낄 틈이 사실 맞습니다.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단절이 되고 네. 뭐 타인들이 같이 옆에 있더라도 서로 말 걸거나 하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알몸으로 또 그쵸. 그래서 할 게 진짜 없어서 막 내 등을 타고 떨어지는 땀을 느껴볼까? 막 이런 것도 해보고 모래시계가 실제로 5분에 맞춰서 떨어지는 걸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네,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가볍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세트를 거듭할수록 좀 제 심연에 있는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을 좀 즐기면서 아, 나한테 꼭 필요한 취미고 또 계속 가져가야겠는 반려 취미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나는 그런 시간을 네. 만들어주는 등줄기에 땀을 느껴볼 새가 언제 있겠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주 4회를 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우나를 했지만 아까 이제 어릴 때부터 하셨다고 했잖아요. 취미로 이제 디깅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5년 전이다.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늘 힘들었지만 되게 힘들어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변덕이 심한 것 같다. 취미가 되게 많은데 금방 질려한다. 나라는 사람은 포기가 쉬운 사람이다. 나 어떡하면 좋지?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자기 비하하고 있었구나. 네, 친구가 가만히 듣다가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너는 목욕탕을 엄청 자주 가잖아. 그리고 내가 널 알고 지낸 시간 동안 너는 목욕탕을 계속 좋아했다. 그것도 너 취미라고 치면 너는 되게 한 가지를 오래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정말 즐겁게 즐기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친구가 해줬는데요. 그때 진짜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는 목욕이나 사우나 가는 거를
취미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취미를 놔두고 자꾸 다른 것들 좀 있어 보이는 걸 찾으려다 보니까 이 친구가 보기에는 목욕이 내 취미로 보였나 보다. 근데 그러네. 내가 좀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아 이게 진짜 내 취미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저도 막 커피나 뭐 차 조금 멋있어 보이는 거 하려고 했는데 사우나를 좋아하는 것만큼 오래 가거나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 있었던 거는 사실 잘 몰랐는데 맞아요. 그게 사실은 진짜 내 반려 취미였다는 거를 맞아요. 친구가 이렇게 해준 말로써 알게 됐군요. 오히려 너무 익숙하니까 아예 생각을 못 해본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 목욕이나 사우나를 취미로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분들도 그냥 너무 당연한 일상이니까 다른 데 가서 취미를 찾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 계정을 만나면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었으면 맞아요.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실제로 DM도 되게 많이 받고 그럼 또 저도 반갑고 더 열심히 올려야겠다 싶고. 근데 사실 사우나라는 게 뭐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걸로 인식이 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우나를 즐기는 게 속속들이 피드에 올라오기도 하고 세련된 사우나 막 이런 것도 새로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너님이 처음에 이제 그런 유행을 하기 전에 딱 갔을 때는 거기에서 느끼는 약간 이질감이나 뭔가 좀 재밌는 어르신들과의 에피소드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아요. 최근에는 진짜 젊은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일부러 반차나 연차를 평일에 사우나를 갔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가면 젊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진짜 약간 외국에 온 것처럼 누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느껴지거든요. 쟤는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지? 맞아요. 그리고 평일 낮에 특히 네. 이게 지방이면 더 심한데 거의 매일 모이시는 그 멤버들이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대장 사우나님이 보통 있으시거든요. 대장 사우나. 네, 딱 그 눈빛이나 풍채가 다르세요. 여기서 저분이 대장이다. 그리고 위치도 꼭 난로 옆에 앉아 계신다거나. 제일 좋은 네, 자리. 좋은 자리. 그리고 그분이 자리를 비워도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외부인한테 좀 열려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 멤버를 좀 영입하기 위한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제가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말을 거시는 것 스몰 토크가 네, 시작되는 그분들 거의 유퀴즈처럼 네, 유재석님처럼 진행 실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되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세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왔으니까 되게 새로운 재밌는 얘기거리잖아요. 흥미로운 어떤 게 그래서 생긴 거죠. 제가 몇 살인지 어디서 왔는지 뭐 하는 일은 뭔지 뭐 이런 것들 질문을 하시는데 한 3타임 4타임 하다 보면 제가 혼자 질문한 거랑 비슷하게 대화의 주제가 점점 깊어져요. 뭐 부부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자녀가 결혼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했는지 하면서 그분들의 고민까지도 저한테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취업을 어떻게 하면 맞아요. 좋냐 이런 거. 네. 그런 거 성실하게 대답해드리다 보면 막 매실차도 사다 주시고 부항도 떠주시고 그리고 막 제가 잠깐 찬물에 냉수욕 하려고 나가도 제 자리가 대장 아줌마처럼 비워져 있는 거죠. 거기에 아무도 앉을 수 자리를 없게 맡아주시는구나. 보호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었고 그 해외 일본도 뭐 코로나 이후로부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곤 하지만 그 전에 방문한 사람으로서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도 평일에 가면 중장년층이 훨씬 많고 소도시로 갈수록 중장년층밖에 없는데 막 자크를 내려주세요. 원피스 같은 거. 그리고 뒤에. 네, 그 막 미용실에서 나갈 때 그 외투 이렇게 팔 잡아주시는 거 그런 것도 해주시고 막 일본어 못한다고 했는데 말 계속 걸어주시고 어쨌든 그들의 세계에 되게 낯선 존재가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저한테도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분들한테도 되게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재밌다.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원했던 저만의 시간, 음. 미타임은 없어지는 거긴 하죠. 미타임은 네. 좀 포기해야 되지만 네. 또 그런 재미가 또 있고.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동네 수영장에 수영을 다녔었는데 그 샤워실에서 그 수영복이 잘 안 올라가고 그쵸. 띵띵대고 있으면 어르신분들이 오셔가지고 올려주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그때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이게 약간 그 손길들이 좀 따스하게 느껴질 맞아요. 때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회사나 어딘가에서는 한 성인으로 네. 있는데 언제 그런 귀여움을 받겠어요. 그쵸. 거기서는 네, 그것도 맛들리면 막내로서 또 귀여움을 한 잔뜩 네. 받을 수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우나의 매력이 대체 뭐지? 하는 궁금함을 가진 분들한테 이제 마음껏 좀 영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 사우나의 세계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에는 이제 이 목욕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냥 대중 목욕탕도 있고 또 거기에 사우나가 딸린 곳도 있고 찜질방이 있고 일본에 가면 또 거기도 이제 사우나가 또 따로 있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막 핀란드식 사우나 최근에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사우나님 계정 보고 봤어요. 뿌듯합니다. 네,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물을 사용하지 않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우나가 있는데 좀 요걸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뭐 어떻게 좀 나누고 각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 저도 근데 말하다 보면 어쩔 땐 목욕이라고 하고 어쩔 땐 사우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우나가 핀란드어로 목욕이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사우나랑 목욕은 같은 의미입니다. 거고. 사우나가 핀란드어군요. 네, 맞아요. 동양에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을 떠올리면 물에 몸을 직접 담그잖아요. 맞아요, 탕에. 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물에 몸을 담그기보다 열기로 땀을 내는 걸 목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과 사우나는 사전적 의미로는 같지만 동양의 몸을 담그는 걸 그냥 편의상 목욕이라고 하고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처럼 어떤 열기를 통해서 땀을 내는 걸 사우나라고 얘기하자라고 사회적으로 좀 약속한 것 같은 느낌? 근데 그쵸. 사실 그거를 막 섞어서 쓴다고 누가 잘못됐다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일본식 사우나, 한국식 사우나, 핀란드식 사우나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사우나라는 건 다 같죠. 그 열기를 통해서 몸에 땀을 그쵸. 배출하는 거니까. 이게 약간 개취인 거죠. 개인의 그쵸. 취향에 따라서 또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사우나님은 어떤 걸 좀 선호하신 편이에요? 저는 몸을 물에 담그는 목욕보다는 네. 열기를 통한 사우나를 훨씬 좋아하고요. 그 사우나 종류 중에 뭐 건식, 습식, 뭐 한국에는 불안증막, 뭐 일본에는 소금 사우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소금 사우나를 되게 좋아해요. 소금 사우나가 뭐예요? 습식인데 네. 딱 들어가면 중앙에 되게 고운 소금이 쌓여 있어요. 허브랑 섞여서. 그거로 이제 스크럽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네, 물에다가? 맞아요. 오. 근데 그 소리가 되게 사각사각 하는데 그 소리 자체도 너무 좋고 그리고 실제로 땀이랑 이게 섞이면서 막 부셔지면서 각질 제거가 정말 잘 되거든요. 향도 좋고요. 그래서 그 소금 사우나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다른 나라 갔을 때는 못 봤던 거라 네. 일본에서 발견하시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국내에서는 보통 진짜 그 불안증막. 뭐 건식, 습식은 네, 있는 것 같고 아이스방이 있고 네, 아이스방, 뭐 황토방 막 이런 거.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뭐 핀란드, 일본, 한국 여러 사우나 문화 중에 일본 문화를 가장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제 별명이 고독한 사우나인 그쵸? 것처럼 네. 저는 조용한 사우나를 정말 좋아해요. 네. 근데 한국이나 유럽은 소셜링 위주인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만나서 네, 맞아. 뭐 아까 토크쇼도 얘기했지만 땀을 흘리고 내면에 나와 얘기를 하는 시간보다 서로 좀 가까워지고 긴밀해지는 걸 원하는 분들이 비중이 더 많은 것 같고 네. 일본은 같이 가더라도 서로 대화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대화를 좀 하기 어렵게 잔잔한 클래식을 틀어놓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같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저 사람이 날 배려하고 있구나 하면서 서로 각자의 속도로 좀 사우나를 하는 느낌이 좋아서 일본 사우나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네. 서로 배려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자신이 너무 오래 있었다라고 싶으면
막 자리도 비켜주시고요. 들어간 순서대로 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사람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제일 먼 곳에 앉자. 안쪽에 먼저 들어가고 네, 그런 이런 문화가 식으로 좀 있어서 또 다르네. 네, 배려를 좀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 저한테는 좀 의미가 깊습니다. 조금 내향인 네, 약간 이런 맞아요. 분들한테 맞지 않을까. 네, 너무너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러면 약간 사우나 가서 그럼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냥 땀 흘리고 씻고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 해보신 분이나 초보자들은 대체 그게 왜 좋은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사우나 하시는 분들 보니까 뭔가 루틴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우나를 잘 즐기는. 사우나님만의 또 루틴도 있을 것 같은데 초보자들한테 이런 거는 꼭 경험을 좀 해봐라. 사우나 가면 한번 경험하면 이거 들릴 거다. 약간 이런 거 있을까요? 요즘 좀 관심을 가지게 되신 초보자분들이 네.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 토토노이라는 게 있는데 토토노이. 이게, 예, 일본어로 정돈되다라는 의미거든요. 음. 이걸 한번 경험해 보고 난 뒤로 사우나를 진짜 좋아하게 되었다. 아.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이 토토노이에 닿을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토토노이라는 게 원래 그 용어가 있는 네, 거예요? 그게 일본 만화 중에 사도라는 만화가 있어요. 고독한 미식가처럼 그 사우나를 돌아다니는 세 남자의 이야기인데 네. 거기에서 나온 용어예요. 어. 그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특정 시점에 몸에 있는 기운이 확 이렇게 빠져나가는 몸에 힘이 확 풀리는 느낌을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러닝 끝내고 쿨다운 할 때 그때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토토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토토노이에 가려면 보통 12분 동안 사우나에서 버티고 12분이요? 네. 12분 버티고 1, 2분 정도 아주 네. 차가운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버티고 네. 그리고 의자나 아니면 벤치 같은 데 누워서 심장이 빨리 뛰는 걸 가라앉길 기다리는 요 루틴을 하나로 묶으면 15분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요거를 한 세트 하시면 네. 토토노이에 가깝게 가실 수 있습니다. 꽤 오래 해야 되네요. 12분이면. 12분이 어려우시면 사실 온도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최소 8분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막 손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기오게 만드는 거.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 근데 실제로 뭐 저는 과학적으로 이걸 막 검증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주워들은 얘기로는 이게 실제로 뜨거운 데 있다가 차가운 데 가면서 혈관이 뭐 수축되고 팽창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다른 건 아니다. 그 전기 오르는 거랑. 네,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평소에 긴장도가 높아서 네. 항상 그냥 평소에 있어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뭔가 그런 곳에 가면은 좀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부교감 신경이 약간 활성화되는 느낌으로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아닐까? 약간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 세트를 초보자분들은 한 번만이라도 네.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보통 저는 4-5세트 정도를 하고요. 근데 이제 땀이 점점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점점 높은 온도에 적응한다고 점점 이게 생각하나? 높아지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4세트 사이사이에 온탕을 섞습니다. 그래서 열탕에 들어가는 걸 한 세트로 섞어서 사우나를 하고 찬물에 들어갔다가 휴식하고 요 사우나 한 세트랑 네. 그다음에 바로 사우나로 들어가지 않고 목욕 한 10분 정도 하고 다시 찬물에 들어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사우나에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식으로 되게 바빠요. 진짜 바쁘네요. 시계를 제가 가져왔는데 네. 시계를 손목에 차고 네. 계속 이거를 체크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네. 정확하게 하시는군요. 그렇게 해야 더 오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계가 있고 없고가 진짜 다른데 모래시계에 의존했다가 정말 달라요? 기절할 뻔했던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도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저 모래시계가 진짜 10분일까? 그러니까요. 2시간을 보통 주잖아요. 네. 2시간에 할 게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분주하게 할 게 많더라고요. 네, 분주해요. 엄청 분주해요. 어떤 분들은 막 하루 종일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목욕탕 같은 데 네, 가면 맞아요.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네. 하루 종일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그러면 사우나를 즐기는 루틴을 하다가 가장 내가 좋아하는 순간, 이것 때문에 내가 사우나 하지, 약간 이런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언제예요? 제가 아까 12분 정도 사우나 있어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 그냥 저만의 놀이이긴 한데 저한테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인터뷰를 해요, 저를. 아까 혼자 여러 질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시덥지 않은 질문부터 네. 좀 깊은 질문까지. 왜냐면 나랑 나밖에 없는 공간이고 내가 나한테 말한다고 해서 비밀이 새어나갈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어택을 두고 딱 타임어택. 12분 안에 내가 이 주제 하나에 대해서 좀 깊게 파보자 하고 막 파다가 맞아 이거야 하는 답을 발견했을 때 그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 좀 나랑 좀 더 친해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나랑 한 30년 넘게 같이 살면서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쵸. 싶은 걸 사우나를 통해서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예를 들면 네. 뭐 오늘은 음식을 주제로 삼았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지? 왜 좋아하지? 이러면서 되게 시덥지 않은 질문인데도 아무도 나한테 안 물어볼 것 같은 질문? 그리고 나조차도 나한테 궁금해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졌다가 그 답을 딱 마주했을 때 그때 아, 이 세상에 이 정답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12분 안에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넘어가면 그러네. 안 돼요. 그게 무한정으로 시간이 있으면 네. 오히려 답을 찾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 시간 안에 무조건 네, 답을 찾는다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네. 뭔가라도 이제 답을 얻을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거니까.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질문을 던지다가 그 제가 스스로 나랑 대화하기 좀 꺼려져서 미뤄뒀던 질문들도 12분 안에 답을 찾으려고 던지게끔 되는 그런 장치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던진 질문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되게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왜 힘들었을까? 왜 그때 그 감정을 느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 제가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해요. 네. 우리 사업에 이런 돈이 필요한데 얼마를 주세요 하면 제가 거절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하고 제가 스스로 잘라내야 하는 일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면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좀 죄책감이 쌓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감정적이나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 제 감정과는 좀 반대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내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게 슬기로운 자세일까? 왜 그때 기분이 안 좋을까? 왜 죄책감을 느낄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건가? 이성적으로 대한다면 그럼 다른 방식으로 이분한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다 보면 몸만 깨끗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저를 힘들게 하던 생각이나 번민도 좀 씻겨 나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을 제일 기다리고 그게 재밌어서 사실 사우나에 가는 것 같아요. 땀을 흘리는 행위나 토토노이는 분명 좋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나랑 토크쇼 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나랑 시간을 보내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에.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SNS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뭐 사우나에 가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뭔가 내가 나랑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어색하잖아요. 맞아. 내가 지금부터 나랑 같이 있어 볼까?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극이 너무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핸드폰도 보이고 내가 핸드폰을 엎어뒀다고 하더라도 막 시계 소리도 들리고 뭐 누가 언제 올지 시간도 보게 되고 근데 사우나는 진짜 다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가 나를 만나게 갔다기보다 오히려 심심해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그 허들을 좀 낮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거창하게 나랑 대화하기 위해서 사우나를 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일단 사우나를 가셔서 토톤을 한번 즐겨보시고 근데 하다 보면 진짜 지루할 거거든요. 그럼 지루할 때 이렇게 노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도 시간을 때워볼까 하다 보면 점점 더 그 토토노이의 그 감각보다는 나랑 얘기하는 시간을 즐기게 되는 순간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명상 같기도 한데 알몸이잖아요, 심지어. 맞아요. 알몸이고 옷도 안 입고 맞아요. 있고 나를 꾸미는 어떤 화장도 맞습니다. 없고 그 진짜 솔직한 내 상태에서 진짜 제가 막 등에 흐르는 땀을 느꼈다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아, 숨이 막힌다, 덥다, 등에 땀이 흐른다. 근데 이것도 되게 단순한 1차원적인 감각이라서 분명히 심심하고 지루한 순간이 와요. 그 순간에 좀 가벼운 질문부터 미뤄뒀던 질문까지 순차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뭐 100번을 가든 200번을 가든 그게 어떤 사우나든 간에 다 다르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사우나들을 다녀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사우나님의 개인적으로 1위 사우나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이게 막 매번 바뀌어요. 압도적인 1위가 있으면 제가 늘 얘기할 텐데. 그치. 네. 현재 시점으로. 제가 진짜 어려워하는 질문인데 저는 베를린에 바발리 스파라는 데가 있거든요. 오. 거기는 헤븐이에요. 헤븐. 어떻게 돼 있어요? 뭔가 일단 남녀가 모두 발개 벗고 들어가. 네? 라커를 같이 씁니다. 같은 공간에서. 아 진짜? 네. 옷을 벗을 때부터? 네. 역시 다르다. 마음의 베를린은 준비를 달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13개 정도의 사우나가 있어요. 그 안에 다양한 사우나 실들이 야외에도 있고 실내에도 있고 그리고 들판에 막 사람들이 누워있거든요. 거기는 어디죠? 진짜 그래서 정말 아담과 이브의 동산인가? 다른 세계네요. 맞아요. 근데 신기한 건 아무도 서로를 신경 쓰지 않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신혼여행 가서 간 건데 네. 남편과 내가 타인의 몸을 같이 보는 게 그치. 가능할까? 해서 되게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국인 정서상 네. 그게 맞아요. 쉽진 않은 것 그리고 같은데 혹시나 한국인을 만날까 봐. 아 그것도 있다. 네. 그리고 막 구글 맵에 본 거죠. 혼잡도. 아 그래서 제일 사람이 없다고 하는 아. 수요일 오전에 갔더니 동양인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더 자유롭게. 그러면 그 신혼여행지를 골랐다는 게 이거 네, 막 기준으로 고르신 거예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긴 했습니다. 아. 베를린 직항이 없는데 네. 굳이 가고 싶다라고 우겨서 베를린에 떨어진 그날 갔죠. 짐도 안 풀고. 어떠셨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와, 근데 거길 가기 위해서 베를린 여행을 다시 계획할 정도로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아, 진짜요? 네. 일단 그 13개의 사우나를 만날 수 있을까? 음. 전 세계 어딜 가도 그 정도 볼륨의 사우나 테마파크는 없을 거다. 그리고 그 사우나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우나 안에 30분 단위로 세션이 열려요. 오. 13개가 동시에. 네. 어느 사우나에서는 사운드 베스를 하고 있고 네. 어디에서는 아. 허브솔트로 뭔가 몸을 비비고 어디에서는 명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표를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의 무슨 페스티벌처럼. 맞아요. 근데 또 캄한 사람들이 오니까 네. 시끄럽지 않거든요. 그냥 각자 즐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조용한데 활발한 저랑 딱 맞는 공간이었고 동선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진짜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 몸을 다 걷어 던지고. 근데도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별거 없다. 약간 이런 진짜. 느낌. 저는 사실 대중목욕탕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도 좀 모르는 타인과 어쨌든 알몸으로 같이 탕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좀 신경이 쓰여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면은 다 극복되실 거예요. 다 극복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런 거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인데도 네. 불구하고 저한테도 되게 큰 도전이었는데 맞아. 제가 30년 넘게 가지고 있던 원래 가치관과 완전 좀 그 가치관을 깨는 행위를 한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절대 안 해볼 것 같은 행위를. 그러면서 저도 좀 한 단계 성장 사우나로서 어디든 갈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도 붙고 베를린이 위치적으로 네. 유럽의 중심에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되게 다양한 신체를 보면서 이럴 수 있구나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우나를 통해서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있는데 또 사우나를 통해서 나를 좀 깨보는 경험도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 계정에 보니까 사우나마다 이렇게 점수도 매기시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사우나를 고르는 기준? 다른 사람들도 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보는 건 사우나의 온도죠. 사우나의 온도가 잘 유지되는가. 잘 유지 안 되는 곳들은 60도? 70도 이렇게 내려가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땀이 안 나요. 그냥 찜질방 그 옷 입고 들어가는 찜질방 매점 정도? 그런 느낌이어서 온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냉수욕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냉수욕의 온도가 18도 이하일 때 좀 더 그 토토노이에 잘 닿을 수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18도 이하의 냉수를 제공하는가. 되게 정확한 기준이네요. 거의 미슐랭인데.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온탕이나 열탕이 40도 이상인가. 그리고 물을 자주 가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나 벤치가 있는가. 뭐 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사우나를 앉았을 때 다리가 뜨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수 있는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가산점을 많이 드리죠. 진짜 디테일하군요. 네. 그냥 앉아서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사우나는 어떤 걸까 이러면서. 이제 처음 가보려고 시도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럼 나한테 맞는 사우나가 뭐지? 약간 그런 걸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다녀보면서. 맞아요. 이제 알아갈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조금 규모가 큰 사우나부터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것부터. 예를 들어 부산의 허심청이라고 네네네. 베를린의 바발리처럼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말할 수 있는 되게 시설이 다양한 오. 온천 시설이거든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우나 종류가 많고 진짜 낮은 그 아까 70도 그건 의도해서 만드신 것 같았어요. 70도의 사우나부터 되게 높은 8, 90도의 사우나까지 있어서 단계적으로 한번 느껴보시고 거기는 의자나 뭐 온수, 냉수의 온도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입문을 하셔서 나한테 맞는 걸 찾고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을 역으로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일 괜찮다. 것 같아요. 약간 뜨거운 걸 못 견디는 사람도 여기서 이제 좀 낮은 온도부터 한번 해보면서 맞아요. 나 여기까지는 괜찮네? 네. 약간 이런 거를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까운 데 갔다가 마침 거기가 막 고수들이 모이는 데면 금방 포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좀 허들이 낮은 곳부터 가셔서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어때요? 한국은 좀 일본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시끌시끌한 느낌이 그쵸. 있긴 한데 약간 저도 내향형이라서 만약에 국내에서 약간 저 같은 사람이 한번 가보려고 할 때 좀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을까요? 제가 자주 가는 곳들인데 네. 부암동 쪽인가? 최대의 안반수 사우나라는 곳이 있어요. 아무도 안 갈 것 같은 이름부터가 네, 마을 버스를 막 타고 산길을 올라가야 있는 아 곳인데 진짜 정말 조용하고 물이 진짜 깨끗해요. 그리고 청소도 진짜 잘 되어 있고 되게 만족해서 9월에서 12월 사이는 매주 갔습니다. 거의.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단점은 일찍 닫아요. 청소를 하셔야 돼서 아. 그래서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조용하다는 게 사람이 많이 없어서 사람도 많이 없고 대화를 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장님 안 계시고 약간 그 커뮤니티 네. 분위기가 또 네, 중요하니까 맞아요. 어떤 곳은 시설이 아무리 깨끗해도 되게 커뮤니티를 강하게 이룬 곳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약간 뭐 그 수영도 그런 거 있거든요. 텃세 있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거 그런 게 네. 또 있는 것도 있군요. 엄청납니다. 동네일수록 또 네. 그렇겠다. 그리고 그게 시설이 좋거나 역사가 오래될수록 자부심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우나. 되게 그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젊은 사람이면 좀 껴주시는? 근데 저희 어머님도 사우나를 좋아하시는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구나.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올린 데인데 가평에 네. 더스테이 힐링파크라는 숙소가 있는데요. 네네. 숙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15,000원 정도면 온천이랑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곳이라 제가 이거 올렸을 때 댓글이 진짜 많이 안 돼. 달렸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리세요 막 이러면서 오픈되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거기도 진짜 조용합니다. 네, 그 두 곳은 거의 일본이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그 두 번째 곳은 클래식을 틀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심리적으로 그런 잔잔한 노래가 있으면 대화를 덜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서 내향인들께 좀 추천드립니다. 너무 가보고 싶네요. 네. 근데. 그러면 아까 그 베를린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재밌는 곳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뭐 테마파크처럼 해놓기도 했고 막 그런 것도 있던데 좀 이색을 좀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디를 추천하세요? 국내에서는 스타필드? 하남이랑 안성인가? 그쪽에 있는 스타필드에 열파사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열파사가 뭐냐면 뜨거운 공기가 사우나 안을 메울 때 어디에는 좀 덜 도달하고 어디는 좀 더 뜨겁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건을 가지고 흔들면서 끝까지 그 뜨거운 열기를 보내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이게 직업이 있어요. 아 진짜 네. 신기하다. 이걸 아우프구스라고 하고 독일에서 시작된 거예요. 진짜 제가 이 재밌다. 자격증을 따려고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전문 기술이 있구나. 네, 전문 기술인데 신기하네. 우리나라에 이걸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우와. 네, 그래서 주말마다 선착순으로 들어가서 이거 즐기실 수 있는데 새로운 걸 좀 느껴보고 싶으시다? 그리고 내가 좀 외향인이다. 그러면 가보시는 거 추천해요. 막 노래 틀어놓고 하거든요. 또 그런 문화구나. 네, 저는 못 가는데 근데 한번 가보시면은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 뜨거운 공기를 네. 아예 내 몸 앞으로 보내주는 거라서 뭐 앉아 있으면은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수건으로 한 번씩 이렇게 털어주시는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뭔가 뜨거운 공기가 나에게 오는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재밌다. 또. 네, 그거는 아마 한국에서 딱 그 두 오. 군데랑 최근에 뭐 한 군데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거기도 생기면 가볼 텐데 아직 안 생겨서 스타필드 추천드리고 해외에서는 워낙 많죠. 네. 워낙 많은데 뭐 베를린에서 사우나 보트 타본 적이 있어요. 사우나 보트. 네. 보트 안에 사우나 있는 거. 그쵸. 저는 목욕 버전이었는데 네. 베를린에는 아예 뗏목 같이 해서 네, 네, 사우나가 있어요. 그 사우나 실이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스위스는 탕만 있고요. 네. 베를린은 그냥 사우나 실까지도. 아,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좀 가까운 데는 일본에 뭐 사우나 축제 같은 게 되게 네. 자주 열리거든요. 사우나 축제도 있구나. 네. 한번 사우나 축제 갔다가 네.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막 무슨 근데 은밀한 곳에서 열려요. 그리고 그 사우나 축제들 은밀하다고요? 네. 그래서 어떡해. 그런 걸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방법이. 사우나 축제는 뭐 여러 곳에 사우나 열리는 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고 텐트 사우나라고 있거든요. 아, 텐트 한 뭐 10개 정도 깔아놓고 이제 거길 팔찌를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 열파사도 계세요. 아 진짜, 네. 진짜 전문적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축제 가보시면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겁니다.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지만 어쨌든 사우나라는 문화를 지금 알리고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야를 덕질하고 좋아하다 보면 꼭 그걸로 이렇게 또 연결되는 인연들도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사우나님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5년 정도 됐다고 네네. 했잖아요. 근데 진짜 한 5년 전만 해도 그 사우나가 취미다, 목욕이 취미다라고 얘기를 하면 놀림을 받았어요. 아 진짜. 할머니 같다, 뭐 이런 놀림을 할머니 취미다. 받았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솔직하게 밝혔는데 공감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떨 때는 좀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냥 신기해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취미야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 근데 제 생일 때 제 친구가 집 앞 목욕탕이라는 어떤 잡지를 선물해 준 거예요. 친구들 대단하네. 네.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부산에 사라져가는 목욕탕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은 분이 목욕탕과 사우나 막 일본 가서 취재하시고 해서 잡지를 내고 계셨던 거예요. 또 덕후가 한 명 있었네요. 네. 근데 제가 진짜 그걸 발견했을 때 진짜 울컥했어요. 아. 약간 그 무인도에 그 나 혼자 있다고 느꼈는데 아 그럼 대체 누가 있었어? 저 반대편에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그런 그러네. 느낌을 받으면서 같은 동족을 만났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특이하다고 생각될 만한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어도 맞아요. 그게 주는 힘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엄청난 팬이었고 그 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 지금도. 근데 제가 계정을 만들자마자 그분이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부산에 봉래탕이라는 목욕탕 위에 네. 원래 주인님이 살던 집을 개조해서 네. 목욕탕 컨셉의 카페를 운영하시거든요. 커뮤니티 시설을. 아. 거기에 와서 토크쇼를 하지 않겠냐. 음. 그래서 제가 달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던 네, 그 토크쇼가 그거군요. 네, 맞아요. 목지수 대표님이신데. 목지수 대표님은 네. 갑자기 당황하셨겠네요, 조금- 지금. 네, 저희 또래는 아닙니다. 아. 네, 근데 그분도 저를 어. 보면서 제가 그때 막 팔로워 100명 정도였는데 저한테 제 생각 그냥 저를 너무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신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 네. 너무 반가운 그분도 거지. 같은 마음이었겠죠. 네. 좀, 아, 나 같은 사람 또 있구나. 누가 올까 싶었는데 꽤 네. 소소한 인원들과 같이. 오. 제가 그때 너무 좋았어서 당연히 제 사비로 막 선물 같은 걸 사가지고 그때 참석하신 분들한테 나눠주려고 진짜. 네, 막 가져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네. 반갑잖아요. 외롭지 않다, 이제. 그 사람 한 명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분을 발견했을 때 막 얼음 땡 놀이 할 때 제가 땡 당한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할머니라고 놀림받았을 어떤 사람들한테 저도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되게 괜찮은 취미다. 그치. 이상한 거 아니다. 맞아, 약간 맞아. 이런 거.
저는 되게 얘기하면 할수록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취미가 그래요? 매력적이다. 다행이네요. 그 영업 생각을 성공했나 하고 보네. 있는데 사우나를 몰랐던 분들이 좀 많이 이제 최근 유입이 되고 있고 이걸 또 들으시는 분들도 유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에티켓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또 지키는 그런 문화들이 또 있을 것 네.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되게 자잘한 건 많은데 음. 크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일단 여성분들은 탕에 들어갈 때 머리를 꼭 묶으셔야 돼요. 그게 머리가 되게 이렇게 기본적인 들어가면. 매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물을 매일 갈긴 갈지만 내가 머리를 풀면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꼭 감고 묶고 들어가는 거. 그게 제일 큰 에티켓인 것 같고 그다음에 사우나에 그냥 앉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의자들이 그쵸. 있을 때. 근데 우리 알몸이니까 그쵸. 나한테도 안 좋고 타인한테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꼭 수건을 깔고 앉거나 일본은 자기 사우나 방석을 들고 다녀요. 사우나 방석이 또 있어요? 네. 근데 한국에도 그 중장년층 사이에는 네. 되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요. 그 방석이 라텍스인지 막 진짜 천인지 또? 종류가 그게 있구나. 다양해요. 그래서 매점 보시면 좋은 좀 오래되고 고수분들이 많이 다닌 데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석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좀 위생적일 것 같고 그리고 냉탕에 들어갈 때 네. 이게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무조건 물로 헹구고 들어가는 게 매너예요. 그 내 땀이 그쵸. 거기에 섞이면 그쵸. 안 되니까. 땀이 났으니까. 네, 근데 이제 너무 더우니까 바로 풍덩 하는 것보다는 물을 한번 끼얹거나 샤워 물을 한번 틀어서 적신 다음에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요 세 가지만 지켜도 좀 더 서로가 쾌적하게 사우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신나게 이렇게 사우나의 세계 영업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또 계속 이제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틈나면 또 사우나를 하고 이걸 계속 이어가실 거잖아요. 좀 직장인으로서 이런 취미 갖는 거 되게 하길 잘했다 하는 어떤 게 있으실까 해서. 제가 9년 차라고 했잖아요. 이걸 회사 분들이 보실까봐 제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9년쯤 되면 네. 내가 하는 일에 권태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건 당연히 네. 네. 자기 일을 해도 그래요. 그런가요? 그렇죠. 저는 직장인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되게 권태로움을 느끼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내 몫을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새로운 걸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근데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애정은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사우나 아니면 이 부캐를 키우면서 좀 해소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나의 본캐와 부캐의 낙차를 가지고 그걸 원동력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우나 할 때 내 업무랑 전혀 없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관련이 없죠.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지만 네. 또 다른 사우나로서의 정체성을 하나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서 해소하지 못한 거를 이쪽에서도 해소도 하고 그리고 사우나를 더 많이 가려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런 데서 힘이 또 생기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퇴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내가 퇴사를 하면 사우나를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막 주변에서 사우나가 요즘 또 핫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우나로 사업을 하시거나 이걸 BM 삼아서 뭔가 같이 해보실래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거절했던 이유도 이걸 최대한 취미로 남기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건강한 취미 덕분에 회사 일을 더 스트레스 안 받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애정을 오히려 갖게 되었다는 거 그게 진짜 순기능인 것 같아요. 진짜 순기능 네. 너무 좋다. 맞아요. 또 거기서의 고민은 사우나 가서 풀고. 그쵸. 그래서 이 사우나를 최대한 일의 영역에 안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순수한 영역으로. 순수한 영역으로. 최대한 소비자로서 남자. 이게 지금 제 모토입니다. 너무 좋다. 제가 딱 호연지기에 모시고 싶었던 딱 그런 그런가요? 분이세요. 진짜 순수한 덕후를 네. 찾고 싶었거든요. 진짜 좋아서 즐기는 분 만나보고 싶다. 그 좋아하는 마음이 막 저한테 전달되거든요. 그래요? 와, 그게 저한테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우나를 뭔가 일의 영역으로는 가져가고 싶지 않다고 했으면 약간 취미로서 진짜로 사우나로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그냥 최대한 회사에서 번 돈으로 이 사우나 계정을 키워보는 거. 그러니까
진짜 순수한 의도로 순수한 리뷰어로 남는 거? 그게 진짜 목표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하면 방향을 잃거나 저도 재미를 좀 놓칠 것 같아서 좀 가까운 목표로는 제가 10,000명 단위로 제 팔로워분들한테 제 돈으로 산 선물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얼마 전에 아이템을. 저도 봤어요. 뭐 네. 모자 사서 맞아요. 주시는 거. 네. 뭐 일본에서 단종된 캐릭터 모자 음. 이런 거 막 일본 메루카리나 옥션 밤새 뒤져가지고 아 진짜? 그냥 그런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어. 나랑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맞아. 네, 그게 지속되려면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죠? 이맘때는 제 캐릭터로 어떤 굿즈를 만들 건데 아, 여성분들은 머리 말리려면 꼭 200원이 필요하잖아요. 맞아. 헤어드라이기. 근데 동전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네.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전 슬라이드라고 하나? 이렇게 음. 동전을 뽑아서 쓰는 네네네. 그런 키링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뭐 그런 거 나눠드릴 예정이고 막 3만, 4만, 5만 갈 때마다 내가 진짜 내 돈 주고 사서 써보고 좋았던 아이템을 나눠서 제가 어떤 사우나에 갔을 때 아, 저걸 들고 있네 약간 아, 이러면서 그치. 마주치길 희망해요. 연결된 느낌.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는 기분이 맞아요. 진짜 좋거든요. 그게 제가 이 계정을 운영하면서 얻는 유일한 보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느끼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회사를 더 열심히 다녀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돈을 잘 벌어가지고 네. 쾌적하게 이제 다양한 거 다 경험해보고 네. 싶다. 이게 막 유혹이 있어요. 막 음. 그런 이벤트 하시는데 저희 거를 지원해드릴게요 하시는 분들도 맞아. 분명히 광고 같은 것도 막 그럴 것 맞아요. 같아요. 있는데 제가 그 유혹들로부터 최대한 꿋꿋이 버텨내는 거? 이 순수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너무 좋다.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고 이제 픽해주시는 거 정말 네. 믿고 볼 수가 그런 있으니까. 신뢰를 잃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로 돈을 벌게 되는 순간 나도 나한테 솔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진짜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니까. 맞아요. 제가 그걸 진짜 지키고 아껴둔 싶은.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거절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들으시면서 약간 영업 당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이런 사람들은 꼭 사우나 좀 해봐라. 어떤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에너지 통이 되게 작거든요. 에너지 통이 작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건 너무 좋은데 집에 오면 살짝 벗어둔 양말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먼지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저는 나와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 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 맞아.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뭐 불안이 높은 사람도 좋고 아닌 사람도 좋지만 어쨌든 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강제로라도 좀 부여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요. 그리고 아까 재밌었는데 그 중장년층들이 네. 많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세대가 아닌 사람과 그렇게 터놓고 맞아, 얘기할 맞아. 수 있는 공간이 있나? 많이 저는 없죠.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터분들, 기획자분들한테 저는 너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또 왜냐면 다른 시선이다. 네. 그래서 저는 대화하면서 와 내가 마케터라면 이런 거 해볼 수 있겠다 막또 생각하거든요. 여기 와서 네. 이 중장년층의 니즈를 또 파악할 수가 있는. 그리고 정말 솔직한 얘기. 그리고 우리 다 알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꾸며낼 게 없거든요. 진짜 그래서 솔직해지는. 네, 그래서 내 또래나 나와 비슷한 타겟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마케터나 기획자로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타겟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같은 느낌이 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외부에서 사우나 뭐 모임 같은 거 했을 때 그때 네네. 오신 분들이 네. 마케터나 브랜드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합니다. 또 그런 일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또 예민하고 맞아. 긴장감이 높은 사람들한테 진짜 제가 그래서 최근에 아 이거 너무 좋은 취미다 찾아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제대로. 꼭 해보세요. 그럼 좋아지실 겁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던 그런 사우나를 잘 재밌게 더 즐길 수 있는 아이템들이 또 있다면서요. 아 맞아요. 제가 또 5개 정도 얘기하셨는데
하셨는데 7, 8개 그러니까 여러 개 또 자랑하고 챙겨 싶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또 그 아이템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툴박스 콘텐츠로 또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나도 나랑 만나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위가 있었는데 이게 나의 취미였구나 하는 걸 또 깨달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사우나가 너무 지금 흥미롭고 궁금하다, 더 궁금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오셔서 약간 댓글 네. 달아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그리고 막 사우나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네. 거의 GPT처럼 뱉어내기 때문에 PT보다 더 이제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보 네, 다 알고 그럼요. 계시니까 약간 그렇게 또 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요즘사 콘텐츠 유튜브 말고 애플 팟캐스트랑 스포티파이, 팟빵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인터뷰로 만나고 사우나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